히데요시가 9월 달까지 분탕치를 치다가 10월 달 되면 내려가라 그랬다. 그 말이 돼요? 그게 지금도 공공연하게 문서에, 기록에, 실록에 쓰여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급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9월 16일 날 명랑에서 이수진한테 깨졌다는 소리 들으니까 와, 미치겠는 거야. 이거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 그때 명랑대첩 12척으로 이루어진 성공신화가, 이공이 만들어낸 성공신화가 정유재란 때 왜군들을 퇴각하게 만든 결정적인 얘기였다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직산입니다. 직산읍. 천안 톨게이트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이 직산읍. 여기가 옛날에는 소사벌이라고 하나요? 소사벌. 저기 뒤에는 직산역이 보입니다. 이 벌판에서 정유재란 때 아주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일명 직산전투라고. 우리 역사책과 우리 기록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조선군은 한 명도 참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대회전이 일어났는데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하고자 이른 아침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정유재란 때 고바야카야가 웅치이치 전투에서 조선군을 힘들게 했던 고바야카야가 총사령관으로 정유재란 때 오죠. 그리고 우군, 자군으로 나눠서 왔지 않습니까? 우군은 황석산성을 통해서 전주성으로, 그때 가토하고 구로다가 장수로 왔고요. 모리가 총책임자였고, 자군은 시마즈하고요. 그리고 고니시하고 나오죠. 그렇게 와서 전주성에서 모여서 이 친구들이 회의를 하죠. 전주성에까지는 무혈입성이니까 우리나라는 전체가 다 비었어요. 아무도 14만 명의 일본 군도를 제어할 군인이 한 명도 남았지 않았어요. 좀 뻥 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14만 명 중에서 아마 부산 본진은 한 몇천 명 안 남겨뒀을 거예요. 정유재란의 목적이 뭐예요? 한강 이남의 사도를 아예 점령을 한다. 강화 교섭 필요 없다. 남아있는 놈들 싸그리 죽여버리고 우리가 점령한다는 게 목적이었어요. 걔들이 정유재란에 넘어올 때 명군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명군이 다시 올까 그 생각 못했죠. 그래서 딱 왔는데 아시다시피 전주성까지 뭐 별일 없이 온 거죠. 7천량이 딱 깨지고 나니까 얘들의 기세가 등등했어요. 7천량이 깨질 때까지는 부산포에서 꼼짝 안 하고 있다가 7월 16일 날 7천량이 깨지고 난 뒤 즉각적으로 8월 15일 한 달 만에 전주성을 점령하자마자 천천히 아주 그냥 소풍 가듯이 천천히 올라왔죠. 어떤 놈도 덤비는 놈 없으니까. 그때 조선 국토의 상황은 전라도가 곡창 지역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넉넉한 사정이 안 됐죠. 전라도 사람들도 94년도에 드디어 소빙하기가 시작돼서 농산물이 별로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 조선 백성들도 먹기 살기 힘들어서 막 굶주리던 판에 걔들이 천천히 올라오면서 있는 대로 약탈하고 코베기가 바빴어요. 기록상으로는 21만 개를 대갔다 그러는데 아마 곱하기 2를 해야 될 거예요. 코를 베어가면서 전리품을 챙기고 약탈하느라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왜군 수구들은 330척 군수물자를 신고 서해안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왜군 수군들이 오는 그 진도와 맞춰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때 명나라는 걔들도 다시 올까 말까 한참 고민이 많았죠. 조정에서 분란을 일으키다가 8만 명이 넘어와요. 임진왜란 때는 4만 명밖에 안 왔거든요. 8만 명에 더하기 5천 명. 이제 진린이 이끄는 수군 5천 명까지 넘어와요. 아유, 명나라가 말기니까 그때 군대도 별로 없었고 걔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8만 명을 보냈어요. 군세는 어떻게 하냐면 총참모 총장은 형제예요.
경리 조선 군무라 실질적인 본회의는 양호였어요. 양호가 임진왜란 때도 했었죠. 평양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야전사령관은 제동 마기라고. 이름이 대단하죠. 마기가 한양에 머물고 있을 때 선조는요, 남원성이 깨지고 오면서 왜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마귀한테 맨날 가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구걸을 해요. 마귀는 좀 놔둬라, 귀찮아 죽겠다. 제대로 오면 우리가 알아서 막을 테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미 선조는 왕실의 왕비들과 자기 식구들을 해주로 다 피난시킨 상태잖아요. 처음에 강화도로 가려고 그랬다가 실천장에서 깨지니까 그냥 해주로 다 도피시켰고, 양방 가문들 귀족들은 이미 자기 자식들이, 선조가 그렇게 했는데 걔들도 놔뒀겠어요? 다들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다 산속으로 갔죠. 여기저기 해주로 갔죠. 자꾸 북쪽으로만 넘어가면, 명나라 쪽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조선군들 다 합쳐봐야 기록상으로도 2만 명이 안 됐어요. 그때 이수신 장군께서 명랑대첩에 몇 명이었다? 12척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조지언이라 그래서 우리 조선을 다시 일으킨 사람은 만덕제다. 선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선조는 끊임없이 땡큐 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리 양호가, 평양에 있던 경리 양호가 제동 마귀를 만나러 한양으로 옵니다. 어떤 책에서는 큰 늙은 양호 장군이 직접 여기 직산 전투에 참전했다. 책들 보면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경리 양호는 불효인이에요. 어떤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제동 마귀한테 와서 막 소리를 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거 아니에요. 걔들은요, 명나라 군사들은요, 군벌체계예요. 명령체계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군벌체계였었어요. 군벌. 각 절강성이라든지 각 성마다 차출해 온 거예요. 남원성이 깨질 때 진유종이라는 그 장군은 전주성에 있었어요. 남원성 구원하러 안 갔어요. 우리 병사들 소진 안 시켰어요. 그런 체계였어요. 어떤 분들이 나름대로 막 뇌피셜로 그랬을 것이다. 양호가 와가지고 제동마기 첫대비를 까면서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직접 봐겠다. 양호가 직접 8천의 군사를 몰고 여기 와서 깼다. 그래서 외국 수군들이 양호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못하겠구나. 그래서 도망갔다. 뭐 이딴 소리도 여기저기 보면요. 제대로 된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역사라는 것은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너무 추가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무리가 있겠지만은요, 조각조각 된 기록들을 구성 요소에 맞춰서 얘기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역사학자들이 할 일이에요. 역사학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조실록이라든지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왜 왜군들이 여기서 다시 남쪽으로 퇴각을 했을까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너무 유튜브라든지 책에 난잡하게 그런 얘기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9월 3일 날 양호가 제동 마귀를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제동 마귀가 그럽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8만 명이 치고 있으면은 왜군들이 아무리 기세가 세더라도 이렇게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막읍시다. 그러니까 양호가 그럽니다. 걔들 수군이, 빵빵한 수군이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군량을 엄청나게 공급을 하면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장기전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명랑대첩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요. 장기전이 될 것이다. 그러지 말고 아예 좀 우리 똘똘한 병사들 몰아서 걔들 선봉장을 깨서 왜군들의 능력도 좀 보고 걔들을 좀 제지를 시키자. 이 한강병 너무 멀지 않느냐. 이렇게 협상을 해서 그러면 제독이 그래요.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경리 양호가 8,000명, 똘똘한 기병 8,000명을 공격을 보내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명군의 선봉장 2,000명이 부총병이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그때 구로다. 우군, 그러니까 가토와 같이 왔던 우군 구로다 2,000명이
거기서 그 기병이 아니라 보병이었어. 왜군들은 말을 싣고 오기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기병 2,000대 2,000으로 붙었다는데 걔들은 기병 아니에요. 보병이에요. 부총병이 이끄는 맹군 기병 2,000명이 딱 오니까 일본 애들이 막 조총을 쏴요. 기병들은 그 전에 임진왜란 때 조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조총을 일단 맞고 난 뒤에 포를 팍 쏴요. 불량기 포를 팍 쏘니까 이 왜군들이 흩어져요. 그때 2,000명을 몰고 확 가가지고 막 배니까 바로 왜군 2,000명 뒤에 3,000명이 떼거리로 또 몰려와요. 왜군들은 한 10만 명이 왔으니까 10만 명이 몰려오니까 명나라 2,000명을 따라왔던 2,000명의 기병 4,000대 여기 왜군 5,000명이 붙어요. 여기서 빠방 붙어요. 오래 안 붙어요. 9월 7일 날 붙어요. 한 판 딱 붙어요. 그래서 서로 물러나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왜군 500명을 죽였다, 600명을 죽였다, 걔들 무덤밖에 없더라. 왜군들은 그래요. 명나라 걔들 말이야, 몇백 명 죽였다. 우리가 명나라를 착살했다. 기세 싸움이잖아요. 전투는 기세잖아요. 서로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뻥을 친 게 기록도로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서로 물러났어요. 왜군들은요, 천안 근방에서, 아산 근방에서 물러나서 먹거리를 구하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런데 선조는 9월 10일 날 조정에서 회의를 엽니다. 야, 이상하다. 걔들이 물러나는 놈들이 아닌데, 그 김훈의 소설 카레노래 보면은 명나라가 참패했다고 썼어요. 저 김훈 소설은 글자 하나를 쓰더라도 사료에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썼던 분 같아요.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명군을 자기들이 참패한 걸로 생각하고 8,000명이 왔다가 뒤로 물러나요. 이 중간은 한 50km 정도 사이에는 비었어요. 명나라 애들이 포로들을 잡아서 신문을 해요. 왜 걔들이 물러갔느냐. 그러니까 한 놈이 그래요. 히데요시가 정유전할 때 보낼 때 9월 달에는 조선 남쪽에서 너무 마음대로 분탕치를 하고 10월 달에는 다시 남쪽 성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내가 히데요시 같으면 미쳤다. 14만 명을 보내갖고 기껏 분탕질하러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한강 이남을 점령하라고 보냈어요. 거기 보시면 총대장 고바야카야가 모리 쪽이잖아요. 히데요시가 이번에 가서 아마 명군은 안 올 것이다. 남쪽을 다 점령을 하고 조선 남쪽으로 점령을 하고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병사들 뭐 고니시라든지 갓도 딸려 보낼 테니까 걔들 싸움하게 하고 당신들 뒷짐지라. 그래서 고바야카야가 총사령관으로 왔다니까. 어떤 놈들 그래. 분탕질 책에 그렇게 써있어. 실록에도 그렇게 써있어. 이수신 장군에 대한 실록 기록들, 조선 수정실록, 그거 서인들이 썼잖아요. 서인들이 썼는데도 명령 대첩 때문에 걔들이 물러갔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 9월 10일 날 조정에서 선조가 그렇게 하면서 걔들이 왜 갔을까? 아니다. 걔들이 어마어마한 놈들이라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또 명나라한테 가가지고 걔들이 또 올 겁니다. 조심합시다. 돌아가지 마시고. 명나라 애들은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집에 가려고 그랬다니까. 좀 있다가 만덕제가 양원이 모가지를 베가지고 왔기, 그때까지는 양원이 모가지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도 걔들은 싸울까 말까 아무 생각이 없었다니까. 명나라 애들 그랬어요. 그래서 만덕제가 양원의 목을 딱 베어와가지고 앞으로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 만덕제가 끊임없이 조선을 편애합니다. 선조가 제조 지원 이야기하죠. 그렇게 자기 나라는 망하고 있는 판에 조선을 그렇게 막 밀어줍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왜군들은 그 군량 물자를 배에다가 싣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8월 15일 날 남원성에서 붙었으니까 그 전에 8월 초에 출발했으니까 9월 중순 같으면 한 달 정도 이미 먹거리 같은 거 군량이 다 떨어져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산 다니면서 먹거리 구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송선이 와서 자기들 보급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9월 16일 날 명랑에서 이수진한테 깨졌다는 소리 들으니까
와, 미치겠는 거야.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 임진왜란 조선의 그 추위에, 양력으로 치면 10월 중순이잖아요. 막 추워지기 시작한 거잖아. 양식 없어. 전라도 가봐도 양식 별로 없어. 추위가 몰려와. 좀 있다가 명군이 올지 말지. 어떡하냐. 그때 어렵게 내린 결정이 다시 퇴각하자. 방법 없다. 무슨 뜻이에요? 그때 명랑대첩 12척으로 이루어진 성공신화가, 이공이 만들어낸 성공신화가 정유재란 때 왜군들을 퇴각하게 만든 결정적인 얘기였다. 명나라는 이 소사벌 전투에서 참패했다고 이야기했다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누가 이겼다고 이야기 안 해요. 경리 양호가 선조한테 가가지고 끊임없이 명랑대첩에서 이긴 이공을 침이 바르도록 난리를 칩니다. 백금도 주고요, 붉은색 그 천도 줬어요. 황제가 내린 그 상을 줬어요. 내가 직접 가서 그러고 싶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양호가 보냈던 8,000명의 기병조차도 참패고 자기들도 죽을 판인데 이순신 공께서 명랑대첩에서 일본 수군을 깨트리는 바람에 드디어 한숨을 쉰 거야.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일본군이 왜 퇴각했는지 어디에도 책이 안 나와요. 히데요시가 9월 달까지 분탕치를 치다가 10월 달 되면 내려가라 그랬다. 그 말이 돼요? 그게 지금도 공공연하게 문서에 실록에 쓰여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랑대첩에 이공께서 이루어낸 그 결과로 퇴군한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조각조각 난 사료들을 구성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라든지 보면 볼 때마다 야 그거 아니잖아. 왜 그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냐. 주둥이 닥치라 그 얘기를 막 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 조선 프로들 얘기를 잠깐 하자면 길어지나요? 프로들이 너무 많이 잡혀가잖아요. 포르투갈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노예 장인들이 포르투갈이 최고, 어디든지 그 흑인들도 잡아간 놈들이 포르투갈이고, 옛날에 히데요시가 전국시대 때 싸울 때 걔들도 자기 나라 백성들, 자기 근방에 있는 놈들, 일본 놈들을 잡아다가 포르투갈 놈들에게 노예로 주고 총이 귀했으니까 총을 구했어요. 히데요시 오죽하면 포르투갈을 쫓아내면서 너놈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노예로 사가지 간 놈들, 그것 때문에 포르투갈이 더 이상 일본하고 거래를 못하게 쫓아냈어요. 우리나라도 하도 포로가 넘쳐가지고 부산포에 포르투갈 상인이 와가지고 노예선을 싣고 와가지고 사갔어요. 일본군들이 정유재는 목적이 뭐예요? 병사들에게 재물을 마음껏 탐해라. 가서 돈벌이를 하가. 코를 베와라. 너가 자선 대대로 코를 벤 상을 주겠다. 영수증을 주겠다. 직인을 찍어줬다니까. 코 3개 베우면은 금시관이 너 3개 맞다. 도장 찍어주고 사인해주고 그 증을 가지고 넘어가서 가져가라고 코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이 정유재란도 포로 전쟁, 돈벌이 전쟁이었다니까. 여기는 직산면, 소사벌 전투, 직산 전투가 일어났던 이 소사벌입니다. 지금은 이 넓은 들판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공간이 별로 안 나오지만은 들판을 무대로 해서 직산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